안녕하세요. 자, 우리 42회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이 한 두 달 정도 남았어요. 25년 7월 20일 날 시험 봐요. 오늘이 이제 5월 21일 됐나? 이제 두 달 남았어요. 이제 슬슬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와서요. 시험에 대한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라서 요 시험 준비 방법, 어떤 게 시험인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인강을 이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이런 거 고려해 보시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23일부터 한 달 후죠. 이때부터 이제 시험 접수를 해요.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인기가 높다 보니까요. 좀 너무 늦게 접수하면 좀 자리가 없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요때가 언제냐, 우리 그 주요 수험층인 대학생 분들이 여름방학 때예요.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자격증 취득해야지,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 때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라기보다 23일 날 좀 너무 늦게 접수하면 자리가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저는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를 이제 뭐라고 좀 얘기하냐면요, 요런 투자업계에 운전면허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행을 가시든 증권사를 가시든 이런 쪽에 금융 쪽의 업무를 하시려면 거의 필수적인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자산 운용사가 있다고 내가 무언가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보단요, 없으면 좀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좀 좋은 게요, 투자자산 운용사 합격하면요,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에요. 우리가 자문인력이라는 게 있고 대행인이 있는데, 자문인력은 이런 금융회사의 현직자들만 딸 수 있고, 대행인은 현직자가 아닌 거. 보통 요 대행인은 조금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요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득은 그죠? 그걸 자동으로 취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행인 취득하거나 투자산 운용사 할래?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투자자산 운용사 그냥 하시면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이 돼요. 단 협회의 교육 등 이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험은 안 봐도 돼요. 그렇죠? 자, 하나 되면, 자, 합격 난이도, 이게 좀 더 빨간색이 필요한데, 요게 더 빨간색인가? 이상한데. 더 빨간색이 없나? 이게 그냥 이걸로 쓰죠 뭐. 자, 합격 난이도는요, 원래 연간 기준으로 이제 과거 보면요 한 35%좀 낮을 때는 30% 정도. 근데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합격률은요 거의 40%에 육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 그 경험상 봤을 때 전공자, 특히나 요 재무 베이스로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5학년 기준, 3, 4학년 기준이었으면 요런 분들은 대체로 한 달 정도 열심히 해요. 공부하시면 85점 내외로 좀 합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비전공자, 전체 이런 쪽에 이제 공부 안 해보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80점 내외. 물론 이런 분들이 이제 90점, 95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하기 때문에요, 여유 있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또 사지선다. 맞죠? 보기가 4개고. 그래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요, 60점대 엄청 많이 틀리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이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셔가지고 하는데 은근히 조금, 그렇죠? 70점대 벽을 못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본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반복. 이게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최소 3회 이상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 반복이라는 거는 그 문제를 풀면 내가 이제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요. 그러면은 그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드시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를 저는 문제 반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수험생 바이 수험생이에요. 수험생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의 경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자본시장법하고 직무윤리, 금융상품 이쪽이 참 어려웠어요. 자본시장법은 또 법이고요, 양도 많고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막 너무 생소하고 금융상품도 보면은 이제 실무에도 쓰이는 금융상품이다 보니까요, 금융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참 어려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합격률 보면 돼요. 제 기준으로는 야, 옛날에보다 문제가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보는데 와, 문제가 옛날보다 너무 많이 어렵다. 21, 22년 요때보다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수험생들은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함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문제가 갈수록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이한 현상은요, 합격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재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 높은 교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해요. 근데 문제는 자격증으로 이 의미 있으려면, 그죠? 10명 시험 봤는데 극단적으로 10명 다 붙어. 이 자격증으로서의 어떤 변별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불합격률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의미께서는요,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 합격률 관리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40%예요. 지난 2013년에서 2024년, 몇 년도예요? 한 11년 정도를 보더라도요, 40%를 넘었던 애는요, 딱 두 번이에요. 2020년. 이때 언제냐? 이때 코로나예요, 코로나. 5,200 몇 명, 얼마 안 보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언제냐면,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요때 42%예요. 그 제외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요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점점 좀 쉽게 내자 이런 걸로 해서 요때 난이도를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다음부터 난이도 다시 조정해서 어렵게 나는데, 그죠? 이런 예외적인 두 번을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40%를 넘지 않아요. 근데 작년도에 합격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렵게 내는 거죠. 그래서 내는 추이가 그래요. 한 번 씻고 한 번 어렵고 한 번 씻고 한 번 어렵고 이런 식으로 내고요. 어렵게 문제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협회 교재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교재에 없는 내용을 내진 않아요. 근데 물어볼 때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바꾸든가, 맞다를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틀린 거 몇 개. 그러니까 이 지문을 다 알아야지 내가 풀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약간 끝을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내요. 그래도 만약에 합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은 문제, 어떤 문제냐, 계산 문제를 좀 더 늘리고 난이도를 높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산 문제를 다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막상 계산 문제 풀면 굉장히 수월한데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합격률을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중요한 게 자격증 취득하려면 비용이 들죠. 접수비도 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인강 수강할 때 대략적으로요, 어떤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5에서 35만 원 정도 들어요. 또 환급반 같은 경우, 환급반은 내가 합격하면은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또 환급반은 또 그냥 무조건 합격만 했을 때 돌려주는 것도 있고, 몇 점 이상으로 합격하고 강의를 얼마큼 들고 좀 이게 좀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원 입장에서도 장사하는데 퍼주기만 하면은, 학원이 NGO도 아니잖아요. 학원도 보면 영리 학원이에요, 영리. 그렇죠? 비영리 학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비영리 법인 같은데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지 계속 어떤 목적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 학원도 강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급반, 모든 사람이 다 환급반 듣고 다 환급해봐요. 학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환급반 수강하려면은 조금 환급반에 대한 환급 조건이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종 공과금, 교재비 이런 것 좀 제외해요. 교재비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공제금이 있어요. 제세 공과금이라고 해서요. 이런 거 제외하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환급반 내가서 환급 받는데 내가 낸 것보다 굉장히 적게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환급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결제한 게 100이다.
그럼 80에서 60 교재비 빼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급 받을 때는요. 환급 조건을 좀 꼼꼼히 읽으시는 게 좋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학원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 좀 아끼겠다. 독학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한테는 협회 교재하고 문제집 이거를 가장 추천해요. 근데 이것도 보면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요. 자, 나는 진짜 짠돌이형 독학형. 그죠? 나는 그냥 문제집 한 권으로 그냥 달달 외우듯이 하겠어. 그럼 한 3에서 5만 원 정도 들죠? 대신 이제 우리가 세상은 공평해요. 돈을 안 쓰면 몸이 힘들어요. 돈을 쓰면 몸이 좀 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고통은 또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집 하나로 독학하면요. 뭐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력이 참 중요해요. 학창 시절 내가 진짜 어떤 과외나 학원 같은 거 공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타입이다. 이런 분들은 이 혼자 그냥 문제집 하나 그냥 진득하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나의 시간과 아무래도 인강 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좀 힘들어요. 저도 이 처음 공부할 때요. 독학을 해봤거든요. 이 독학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안 중요한지 참 모르고요. 이 투자자산 운용사의 특징이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뭐가 중요하지 뭐가 안 중요하지 다 공부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공부하려고 보면은 하기 싫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없죠.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인강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고민하는 딜레마가 효율이나 효과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죠? 그다음에 의지력이 내가 약하더라도 그냥 강의를 들으면 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공부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비용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비용 부담 때문에 환급반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반 떨어지면 환급반은 일반적인 강의보다 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0원 벌자고 한 150원 날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풀케어반 고시네 99,000원. 와, 한국반인데 99,000원이에요. 요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보시면 일단은 교재는 두 권으로 해요. 하나는 다 나온다 모의고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42회 대비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 영상 시점으로는 지금 예약 판매 중이에요. 아마 교재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일에 시험을 반영한 교재가 다음 주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투난 요거 그래서 내용 구성이 강의 구성이 일단 기본 이론이 66강. 그다음에 한권 완성 문제풀이가 34강. 다 나온다 20강. 이 정도니까 몇 강이에요? 꽤 많죠? 한 120강이에요. 그래서 이거 강의 듣기만 해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요. 자, 환급액이 일단은 수강료가 99,000원이에요. 자, 수강료 전액 환급인데 교재비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이 작기 때문에 환급하는 돈이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교재비 때 빼면 그죠? 한 3만 원, 4만 원 요 정도가 환급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자세한 환급에 대한 거는 학원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에 이제 문의하시는 거 하고 문제는 5월 31일까지예요. 5월 31일까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30일, 그러니까 내가 7월 달에 시험 볼 예정이다.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 해놓고 설렁설렁 공부해도 괜찮아요. 이제 학습 권장 순서예요. 말 그대로 권장이죠.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공부 순서대로 해야 되냐?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반복 학습해야 돼요. 한 번 들으면요 비전공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 순서를 처음에 이 좀 제가 제안 드리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강의 순서 있는 대로 하나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마치 볶음밥, 비빔밥 밥 먹을 때 맛있게 먹는 순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스시 오마카세 같은 거 보면은 밥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센 맛이 안 나요. 그죠? 좀 엷은 맛, 그죠? 담백한 맛이 나오고 뒤로 갈수록 센 맛이 나요. 그래서 센 맛 중에 하나가 뭐더라요? 운하기, 장어초밥 같은 거 있잖아요. 장어초밥은 이게 양념이 세요. 그러니까 보통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맛있겠죠. 근데 이걸 먹고 또 두 번째 코스 먹고 세 번째 코스 먹고 한다면, 그러니까 초밥을 하는데 초밥 코스가 그 오마카세가 이렇게 한 번 먹어. 내가 이제 대식가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먹어. 또 한 번 먹어. 이렇게 여러 번 먹어요. 그러면은 센 걸 나중에 먹나, 그죠? 향이 강한 거, 약한 걸 처음에 먹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마치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 뭘까 비빔밥 이렇게 되니까요. 이 공부가 이게 그래요. 한 번 내가 A부터 Z까지 한 번만 보고 끝난다. 이러면은 이제 권장 순서가 좀 의미 있지만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 비빔밥이 돼가지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죠?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 위주, 암기 위주, 암기 위해. 그래서 요거 세 과목을 위에 이해 위주 공부를 다 하고 암기 위주 공부를 다 그게 아니라 이거 세 개를 동시에 하시는 게 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는 꼭 마음속 깊이 드세요. 짧게 한 번에 끝내는 시험이에요. 운전면허를 저 예전에 보니까 뭐 어떤 할머니인가 어떤 분은 뭐 100번 넘게 시험 봐가지고 뭐 몇십 년 만에 뭐 땄다라는 분인데 그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시간은 진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서 그러지만 젊었을 때는 내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소중함을 못 느끼는데요. 진짜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처럼 늙은 사람 시간은 세상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젊은 사람 시간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시간을 저는 진짜 돈 몇만 원으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몇만 원 절약하자고 내가 물론 이런 분들이 있죠. 야, 나는 진짜 어떤 의지의 표상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 도움 안 받고 내가 합격하는 거에 대한 큰 방점을 찍을래. 맞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분들은 그냥 독학하시면 되는 거고. 시간은 진짜 돈이에요. 20대 때 시간은 제가 봤을 땐 같은 1년이라도 여러분 20대 1년 하고요. 지금 제 나이 때 1년하고 제가 만약에 교환 비율을 본다면 20대 1년은 제 나이 때 거의 5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총알을 쏴요. 이렇게 총알이 얘가 1번이 나가고 얘가 2번이 나가요. 이 정도 차이에서는요. T가 연기 시점이고 T가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T가 한 20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두 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초반에 시간을 내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뒷부분의 인생에 대한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돈 몇만 원이 물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술 한 번 안 먹으면은 그죠? 충분히 내가 아낄 수 있는 돈이에요. 치킨 한 번 안 먹으면은 그죠? 시험 볼 때까지 두 달 동안 내가 치킨 두 번 안 먹자. 두 번 안 먹고 환급 받아가지고 그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짧게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자, 이거 포기하지 말아라. 대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14일의 전사, 7일의 전사, 3일의 전사, 너거나 어떤 뭐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 뭐 나는 일주일 동안 비전공자인데 공부해서 붙었다. 그래요. 나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보면 서울대 뭐 수석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저는요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어요. 저는요 맨날 놀고 다 놀고 공부했어요. 딱 개 거짓말이 개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친구 보니까 물어보니까 대충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라고 해요. 여러분들 걔가 대충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합격자는요. 대체로 자기가 공부한 걸 좀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10시간씩 공부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투문사 공부하는데 나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 동안 공부해서 합격했어. 친구들 사이에. 너 병신 아니야? 뭐 10시간씩이나 공부해. 그거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의 어떤 합격한 사람은 이미 내가 그걸 합격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대단치 않아 보여요. 취업 준비생들 있잖아요. 그죠? 취업을 했어. 자기가 원하는 회사. 회사 가면은 실제 내가 생각한 거랑 회사 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렵게 취업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회사 그만둘까? 딴 데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먼저 취업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취업 어떻게 했냐?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면접 보고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그 별거 없다라고 한 친구도 취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 사람의 본능적으로요, 고통을 좀 잊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가 됐다. 그럼 과거에 힘들었던 거는 잊어버리고, 즐거웠던 거, 또 힘든 거를 좀 덜 힘들게 왜곡하려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요, 나는 왜 안 되지? 나 바본가? 이런 이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그 친구 한 번 시험 본 사람보다 제가 그래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친구들은 뭐 얼마나 많이 봤다 그래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요, 나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공부하시는 게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시험 범위를 보면요, 크게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이에요. 그래서 1과목은 20. 그래서 여기 100문제인데요. 총 합치면 100문제가 나오는데요. 100문제를 2시간 안에 풀어요. 네, 대부분 시험 보면요, 120분이잖아요. 보통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인데요. 11시 20분부터 조기 퇴실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11시 20, 30분 되면요, 시험 다 끝나가지고 다 나가요. 그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7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각 과목별로 40% 이상, 꽈락이 없어야 돼요. 즉 뭐냐면 1과목은 최소 8개 이상, 2과목은 12개 이상, 3과목은 4, 5, 20개 이상 이렇게 맞고 엔드 총점이 70점 이상, 그럼 합격이에요. 계산 문제는 최대 15문제. 제 기억으로 15문제 출제된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5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면 15문제다. 보통 한 13문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험 보시면 저는 일단 세법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에서 제외했어요. 이건 뭐 숫자 있다고 다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요. 부동산 관련 상품 문제가 한 문제 있고요. 대략적으로. 근데 0문제일 수도 있고 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오면. 투자 분석에서요, 뭐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리스크 관리는요, 8문제가 나오는데 총 그중에서 한 3,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 운용은 한 문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채권이 좀 문제가 있죠. 한두 문제. 파생상품 한 2문제. 투자 운용 결사 한두 문제. 거시경제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분산 투자도 한 문제에서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많이 나오면 15문제, 정말 적게 나올 때는 한 11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수포자야. 수포자 9구단 외울 수도 있죠. 9구단 외울 수 있으면요,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내가 9구단을 못 외운다, 나 9구단 몰라, 그런 분들은 계산 문제 포기하셔도 돼요. 근데 나 9구단 알아, 그러면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계산 문제 포기하면요, 표면에 드러난 문제가 15문제예요. 내가 15문제 틀리고 나머지 85문제에서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데, 사실 계산 문제를 풀려면요, 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들이 또 말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시험 포기한 건 마찬가지예요. 즉, 계산 문제를 하려면요, 계산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계산 문제 포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개념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 포기 안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면 계산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산 문제 포기한다는 건요, 제가 봤을 때 최소 25문제를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25문제에서 찍기 해봐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6문제 맞추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75문제에서, 그죠? 그죠? 10문제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져요. 난이도가 빡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쪽에서 계산 문제 패턴 교재가 있어요. 그 이북으로 있는데, 그거 보시면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공부는 어느 시험이든 다 반복 학습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시험장 안에서 내가 그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제은행 형식이기 때문에요, 반복학습 계속. 왜 문제은행 형식이 반복학습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재에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반복학습이 안 돼 있으면요, 실제 시험에서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이게 그 문제인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도 돼 있어야지, 야, 이 문제는 내가 본 문제야, 이거 안 본 문제야,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학습 중요하고요.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공부를 시험을 막상 보면요, 굉장히 쉽게 나와요.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요. 사실상 요 법규 있잖아요, 그죠? 요 직무윤리,
여기서 득점률이 되게 높아요. 더구나 내가 비전공자다. 그러면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요. 이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법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법규를. 그렇죠? 뭐 자본시장법? 이 공부를 해야지 알지.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협회 규정?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 직무윤리? 뭐야, 그냥 윤리야?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정들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 직무윤리하고 법에 대한 건요. 전공자, 비전공자 구분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몰라. 그러니까 이 대신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이 법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고득점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이해하는 파트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를 내가 다 외우겠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그럼 내가 이해 안 하고 그냥 중요한 것만 암기하면요. 그래도 합격은 가능해요. 대신 이제 합격하기 전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채점 해본 다음에 뭐야 내가 붙었을까 좀 애매한데 막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한 73점 뭐 75점 운 좋으면 70점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중요한 게 문제 반복, 오답 반복, 오답 반복을 많이 하세요. 이러시면은 대체로 제 경험상 80점 내외로 합격하세요. 여러분들은 요 42회 준비하시고 제가 요 고시내 풀케어판은요 밑에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